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주말에 미증시는 지표하고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트럼프가 이후에 이제 관세 15에서 20% 부과한다 이런 발언 나오면서 거의 뭐 보합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8월 1일 관세 시한을 딱 못 박아 놓은 게 있어서 이번 주에는 이제 관세 뉴스에 다시 민감해질 주간이 됐다.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증시에서는 지난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유난하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중만 넘어가면서부터는 제약이라든가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이 좀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그대로 또 고정이 되는지 또 변화가 생기는지 이거 좀 봐야 될 거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끌고 올라가다가 지난 주말에 2차 전지가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런 코스닥에 있는 빅3 업종, 그러니까 제약,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에서의 어떤 주도주냐, 순환매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오늘 장에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거의 사실상 지수는 제자리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우하고 이제 러셀이 전이 빠지긴 했지만 S&P 500 지수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제자리였고 상승과 하락 종목 수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다만 이제 한국 관련 지표가 하락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트럼프가 뭐 15% 20% 이런 이야기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최소 15% 이상 관세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해외 증시 쪽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좀 다행스러운 대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현재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심리 지표 이런 걸 좀 물어봤더니 현재 수치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관세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은 조금 좋아진 거는 지난달보다는 괜찮아졌어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공포감도 전달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라는 점은 적어도 지금 갑자기 어떤 지표 하나 때문에 미국 시장이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이 치고받고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봐야 돼서, 그러니까 뭐 시장이 터무니없이 빠질 장세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점을 한번 보여준 건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1기 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트럼프 1기 때는 취임 직후에 올랐다가 좀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꾸준하게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초반에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4월에 대폭락이 나오고, 예, 그러고 나서 그때 관세 표 들고 나와서 뭐 전 세계 관세 올라갈 거야, 미국 해방의 날이야 이런 이야기 하면서 폭락했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안 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발언을 투자자들이 겁내지 않거나 겁내도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그냥 에이 저 사람 또 말 바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뭐 이번 주 관세 관련된 발언도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8월 1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한두 번씩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공매도 포지션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공매도 포지션이 계속 많았거든요, 올해 들어서. 특히 관세 이야기 막 나오고 할 때 되게 많이 공매도 쪽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미국도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오히려 아이고 공매도 쳤다가 쇼커버 해야겠네, 공매도 청산해야겠네, 지수가 올라가니까 손해나니까 손해 지금이라도 좀 덜 나려고 위해서는 공매도 청산하는 게 이제 매수하는 게 공매도 청산이잖아요. 좀 그렇게 되는 측면도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공매도 포지션이 아직까지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 관세 주간을 흔드는 계기가 될 거냐, 아니면 오히려 이 트럼프는 역시 이번에도 겁먹고 물러나는구나 그렇게 돼서 또다시 이제 쇼커버 장세로 만들어낼 거냐, 그러니까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서 움직이려고 하면 당장 오늘 장에서 신중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이런 주간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예상을 하는지,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매수 여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7월부터 엄청나게 매도했다가 올 초에 또다시 이제 매도로 내려왔다가 지금 매수로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외국인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지분율, 전체 코스피에서의 외국인들 지분율을 따져놓고 보면 36.1%를 1년 전에 쳤다가 지금 현재 32.4%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 이전에 보면
2022년 7월 넘어가면서부터 저점이 나올 때 30.4% 가까이까지 줄었다가 36.1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줄이면 제법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32.4면 외국인 투자들이 여기서부터 돌려서 지분율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뭐 매수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지분율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또 지분율이 커지는 측면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만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30.4에서 36.1까지 올렸던 거, 그런 사이클, 강세장,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매수할 여력은 있다. 그러니까 매수로 돌아서기 된다라면 적어도 뭐 2, 3% 정도 이상의 더 매수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보여져서, 뭐 여력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뭐 매수하다 쉬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재료만 뒷받침 된다라면 계속해서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주 외국인들이 8,600억 샀잖아요. 그런데 순매수 그 1위가 삼성전자인데 1조 5천억을 샀어요. 그러면 2위 종목이 뭐냐? 하나에어로인데 일주일 동안 1,600억 원, 그러니까 하루 평균 300억 조금 더 되는 거 사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1,650억이면 하루 순매수 규모가 1,650억이 2위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택은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때 그냥 골라 사서 담고 팔고 뭐 이렇게만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순매수에 약간의 어떤 왜곡된 거는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트렌드가 혹시 그런 건 아닐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되게 많이 소외됐던 종목이었고 실적 턴이 기대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에는 1분기 때는 조방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불안해, 또 정책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한 조방원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맞춰서 그런 쪽 금융이라든가 지주사로 갔다가 지금은 지수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가격 부담이 덜한 소외받았고 실적 바닥이 유력한 업종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이외에도 비슷한 업종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만 집중되는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좀 분산이 되는지, 분산이 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이 뭐가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 양시장을 보면 코스닥은 그냥 알테오젠 장세,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시장을 끌어올렸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주간으로는 얼마 올라가진 않았지만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세게 올라가서 시장을 또 견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그 제약바이오에서 2차 전지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이런 거는 뭐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삼성전자가 세게 가니까 일부 종목은 따라서 가는데 또 뭐 하이닉스 영향을 받는다든가 그런 종목군들을 오히려 주중에 고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 그러니까 빅3가 이제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인데 여기서 2개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가면 추세가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특히 오늘 장에서부터 볼 필요가 있고, 코스닥은 뭐 지난주는 롱숏, 그러니까 시속, 삼성전자가 7.2% 올라가니까 하이닉스가 8.7% 빠져버렸잖아요. 뭐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빠지고 엔비디아는 괜찮고 이렇게 엇갈리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저항대에 근접해 있는 상태긴 해서 저항대 돌파하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잠깐 쉬고 반대쪽 시소 장세가 만들어질 거냐. 그게 이제 그 반대쪽 시소가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고 금융이라든가 또는 2차 전지나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도 계속 시가총액 최상단에서는 시소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장세라서 좀 시소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특징이 삼성전자가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거든요. 삼성전자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흐름 자체는 2023년 이후에 좀 낮아지는 추세가 돼버렸고, 반면에 시가총액 11위에서부터 30위 기업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저 종목군들이 뭐냐면 뭐 방산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업들, 또 조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약진하면서 시총 비중이 되게 커졌어요. 예,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시가총액 최상단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시소가 되게 심하게 나올 것 같고, 뭐 지난주 삼성전자 롱, 하이닉스 숏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롱숏, 그러니까 보통 롱은 하나 올라가면 숏 한쪽은 떨어진다. 이게 이제 하나
횡보하고 올라가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그냥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 10위권 밖에 있는 종목들 간에서는 좀 추세가 잡히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좀 시가총액 순위가 아래쪽에 있는 종목군에서 어느 것들이 움직임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게 120주선. 제가 뭐 방송 할 때나 할 때 지난주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120주선이 계속 저항이 된다. 이게 좀 돌파하는 게 코스닥에서는 의미가 있을 텐데, 계속 박스권이 되고 있고 돌파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알테오젠 개인기 장세긴 한데 어쨌든 돌파가 됐습니다. 1년 만에 돌파한 거예요. 작년도 7월에 이탈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안착이 되고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면 코스닥 쪽이, 코스피는 최고치에 근접해 가는데 코스닥은 아직 멀었잖아요. 코스닥 쪽에서의 종목 장세,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안 오른 쪽을 찾아가는 장세라서 코스닥 쪽에서 어떤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코스닥이 요 위에서 계속 머물러 주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미국은 빅테크로 실적 발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알파벳과 테슬라가 나오는데, 사실 알파벳은 우리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되게 중요하긴 하는데, 다만 알파벳도 AI에 대한 투자 코멘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테슬라 실적에 따라서 또 2차 전지주, 배터리주들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초반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어떤 형태로 미리 빌드업을 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좀 걸리는 건, 참 올해는 봄 이후에는 계속 관세 얘기예요. 예, 트럼프가 이렇게 덫을 만들어 놔가지고 시장에. 근데 어쨌든 8월 1일이 다음 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음 주 그 관세 기한 앞두고 이 뉴스에 대한 민감도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7월 며칠 막 이렇게 남겨놨다가 또 이거 밀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밀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투자자들은 생각을 할 거라서 일주일 내내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막바지 협상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센 발언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또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영향을 받는지.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는 전력주들이 강했고 금융과 반도체주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말 사이에 우리 증시에서는 그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메시지 나왔는데, 다만 이렇게 투자자들이 조금 거북스러워할 만한 정책이 뭐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고 맞물려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조차 못 가는 뭐 그런 흐름이 될 거냐, 아니면 올해 우리 증시는 뭐가 나도 어쨌든 올라가는 대로 잡혔기 때문에 미증시 올라간 거 포함해서 더 이제 영향을 좀 받는 종목, 상승 종목이 늘어나는 쪽으로 바뀔 거예요. 사실 그 지난 주말에 나온 재료만 놓고 볼 때는 뭐 시장이 확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업종별로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 지표는 좀 부진하긴 했거든요, 지난주에. 예, 부진하긴 해서 좀 조심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정규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2010년 이후에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계속 제가 관찰하고 있거든요. 작년 6월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시가총액이 커진 종목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KB금융, 하나에어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이제 마지막으로 VPO가 좀 엉뚱한 데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변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닉스 혼자 올라갔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내에서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가 좀 약진한 게 좀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금융주와 방산, 그다음에 원전, 이런 식으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를 보면 이 시가총액 구도를 선도했던 종목군들은 내리고 좀 약간 밀렸다 싶은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좀 소외주들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장에서도 재현이 되느냐, 아니면 기존에 이제 시가총액 높이면서 올라갔던 종목으로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소외주 쪽으로 조금 분산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 들어가는지, 이 부분 오늘장에서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